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점을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엔치캠 생명과학이고요. 코드번호는 183490입니다. 네, 현재 시각은 6월 28일 월요일 1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엔치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제가 마지막이 아마 6월 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주? 거의 한 달 가깝게 지금 오랜만에 방송을 킨 거고, 이 종목은 포기하셨나요? 포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좀 회사 내부적으로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힘든 구간이죠, 지금. 지금도 어떻게 보면 힘든 구간인데, 제가 거래 전략으로 세웠던 거는 이제 잠재적인 반전 구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패턴 관점에서 이제 접근했던 게 이제 78.6%라는 가격대였죠. 그런 거 다 제외하고 78.6%가 잠시만요. 네, 97,300원 정도? 네, 97,300원 정도였는데 여기를 X점으로 잡고 A, B, C, B 그래서 어떤 사이퍼 패턴이라는 패턴 기반 아래에 접근해 볼 수 있는 패턴 트레이딩이 있다. 여기서 97,300원 여기서는 조금 반전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두면서 역추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었죠. 실제 여기서 한번 반응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상승 하나만 가지고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11% 정도 반응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한 파동을 가지고 이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한 60분 봉상에서, 60분 봉상에서 어떤 패턴이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약간 하방세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사실 여기서 한번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저항받고 약간 이런 느낌인데 뭔가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구간들을 좀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한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차트상.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영역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이고, 실제 관심도는 많이 멀어졌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인생양과학.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찾아보긴 했는데 특별한 뉴스는 없더라고요. 다만 유통업계에서 바이오 기업 인수 합병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했는데 최근에 그 신세계 쪽에서 휴젤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네. 읽어보게 되면 유통업체들이 최근 바이오 기업 인수 합병 M&A로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백화점부터 슈픈 온라인 기업까지 바이오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 이는 자체 상품도 개발하고 판매 채널과 연계해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제 업계의 분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백화점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털과 휴젤 경영권 매각을 위해 단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조 원의 지분 44%를 인수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이제 휴젤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위 보톡스 회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2010년 세계에서 6번째 보톡스 개발을 한 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계열사 현대퓨처넷을 통해 SK바이오랜드를 인수했다. 그래서 SK바이오랜드에서 현대바이오랜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제과가 주력인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영제약 기업인 산동 룩항 의약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여기가 아니네. 여기죠. 네, 롯데도 올해 바이오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3월 달에 나왔었죠. 3월 달에 나왔었고, 엔지캠 생명과학, 지분 인수, 조인트 벤처 등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 이거에 대한, 근데 사실 좀 참 애매했던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악재가 뭐 이렇게 반영이 잘 되긴 했었죠. 주가에 반영이 잘 되었었고, 단기적으로 8만원에서 15만원, 그러니까 약 10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후에 좀 지수도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유난히 조금 약세를 보여서, 근데 그렇게 특별히 막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M&A 이슈가 부각되기 전, 부각할 초창기 시점으로 주가는 내려와 있는 상태죠.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롯데랑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또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mRNA 백신 지질 위탁 생산 사업에 대해서도 얘기가 예전 한 달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였죠. 근데 약간 조금 SD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원래부터 이제 작년 말부터 mRNA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진이라든지 이현제약이라든지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도 이제 mRNA와 관련해서 움직였죠. 근데 아직까지 엔지캠 생명과학은 mRNA와 관련해서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롯데와 이제 어떻게 좀 M&A에 있어서 아니면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가 나오진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mRNA 백신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 백신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mRNA 백신 생산이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사실 가장 잘 나가고 있죠, 요즘에. 물론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mRNA 백신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백신 회사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삼바랑 CMO 계약을 체결했죠. 다만 이런 포장 쪽을 완제의약품 CMO만 맡기로 되어 있는데, 삼바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료의약품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죠.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엔지캠 생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의 큐어백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이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왔나? 아무튼 생각보다 그 수치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40 몇 퍼센트, 50 몇 퍼센트였나?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흐름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얘네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플러스 이런 이슈도 있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EC18의 그런 코로나 치료제도 있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슈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쵸? 엔지캠 생명과학, 델타 확산 속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또 하나, 이거였죠. 구강전 막염 이상 탑9 3분기 발표 예정. 그래서 바이오코리아에서 면역항암제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주관하고, 신약 후보 물질인 EC18의 연구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을 소개했다라고 밝혔고, 암 환자의 생존율 개선을 위한 면역항암요법의 최신 연구다. 박갑주 엔지캠 생명과학 전문가 자장을 맡고 국내외 면역항암제 임상 전문가들을 연사로 초청했다. 그리고 회사의 과학기술자문위원인 제프 크로포드 듀크대 의대 교수도 연사로 참석했다. 크로포드 교수는 EC18에 대한 동물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C18이 면역 억제 종양 미세 환경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인 세포의 아데노신을 제거해 면역 관문 억제제와 병역 치료제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내용이다.
네, 실시간으로 진행된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EC18의 향후 개발 계획을 공개했고, EC18의 적중 하나인 구강전 막연 글로벌 임상 이상의 탑라인 결과를 올 3분기에 발표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상, 네. 주식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역시 삼성이 딱 들어가는 진입, 삼성 진입이 가장 큰 재료죠. 네, 재료기 때문에 이상이 잘 나와가지고 빠르게 또 삼성에 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질 만한 구간, 네, 잠재적으로 그런 구간이고, 뭐 올라갈 때마다 저항은 많습니다. 생각보다 저항도 많고 그러긴 한데, 천천히 또 이제 뭐 끼가 없는 종목은 아니니까 주봉에서 이제 양봉이 좀 나와주기 시작했죠. 주봉에서 진짜 많이 내렸네. 네, 오늘 오랜만에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특별한 분석보다는 그냥 좀 잠재적으로 반전이 가능한 가격대는 도달해 있는 상태고, 여기서 시그널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한 60분봉 정도, 60분봉 정도를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60분봉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좀 반등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어떤 채널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채널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저점, 네 번가량의 저점이 있었죠. 네, 저점을 낮추는 파동이 4번 정도 지속이 되고 있다가 저점을 낮추지 않는 게 여기서부터였으니까, 그리고 이런 채널적인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사실 역시 라운드 피겨는 1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라운드 피겨 10만원대 돌파 여부를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은 여기 그 테마주 검색기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시장에서 가장 당일날 핫한 테마는 또 이제 어플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